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륜과 전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32살 변호사 연지가 완벽해 보이는 재벌가 예비 신랑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결혼 발표 직후 정체 모를 익명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 집안 막내 동생,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악성 루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상상도 못한 가족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의사 집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지는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연지는 32살, 이름 있는 대형 로펌에서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능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주말 없는 삶이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연지야,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같은 스펙이면 정말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텐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구들까지 은근히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지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일이 재밌어서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지는 상위 직군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명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했습니다. 담당 매니저는 자신 있게 말했죠. 연지님 같은 분이라면 정말 좋은 분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연지에게 한 남성의 프로필이 전달되었습니다. 강도윤, 36살. 국내 굴지의 병원 재단 후계자였습니다. 3대째 의사 집안으로 현재 대형 종합병원과 여러 요양시설,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는 이른바 의료재벌 가문이 장남이었어요. 첫 만남은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도윤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키 180cm가 넘는 훤칠한 체격,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와 예의 바른 태도까지. 연지는 속으로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하고 감탄했습니다. 대화 도중 도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의료계에 몸담고 있어서 사회적 책임감을 항상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남들 앞에서는 절대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죠. 저희에게는 명예가 전부니까요. 연지는 그의 진중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어딘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도윤은 자신의 일, 취미,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유독 가족 이야기만큼은 조심스럽게 피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연지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을 때 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어요. 아, 부모님은 여전히 병원 운영에 신경 쓰고 계시고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분은 뭘 하세요? 동생이요? 아, 그냥 좀 예민한 아이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것을 연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화제를 돌렸죠. 만남이 끝날 때쯤 도윤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연지 씨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연지의 마음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가족 이야기를 할 때 보였던 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후 연지와 도윤의 만남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매주 한두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전시회나 콘서트에도 함께 갔어요. 도윤은 항상 신사적이었고 연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개월 정도 만난 후 도윤이 프러포즈를 했고 연지는 승낙했죠. 상견례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은 의료계에 거물답게 위험이 있었지만 연지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특히 도윤의 어머니는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라며 반겨주었습니다. 결혼식장도 예약하고 청첩장 디자인도 정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지는 드디어 SNS에 결혼 소식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합니다. 축복해주세요.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물에는 금세 축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행복한 마음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연지의 인스타그램으로 한 통의 DM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계정이었고 프로필 사진도 없었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정말 부러워요. 처음에는 평범한 축하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 연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혹시 강도윤 씨 가족, 특히 막내 동생에 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 집안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연지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장난인가 싶어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어요. 막내 동생, 친자가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의사 집안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데. 연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친자가 아니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집안은 명예를 위해 덮어놓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막내 아들과 관련해서는 결혼 전에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평생 입도 뻥긋 못하게 될 테니까요. 연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연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도윤과 만났을 때 가족 이야기를 피했던 모습, 막내 동생에 대해 예민하다며 얼버무렸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연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의혹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만약 결혼 후에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연지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 뒷조사, 가족 신상 조회 같은 키워드들을 입력해 보았어요. 이런 일을 직접 해본 적이 없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연지는 강남에 있는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탐정 박진우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진우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연지는 망설이다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것, 그리고 받았던 의심스러운 메시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진우는 차분히 들은 후 말했습니다. 이런 익명 제보는 보통 80%가 허위거나 과장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정말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진실이 숨어 있기도 하죠. 그는 연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사를 하시겠다면 각오는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연지는 잠시 생각했지만 결국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정하는 일인데 의욕을 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진우는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가족의 일상적인 동선, 병원과 재단 내부의 소문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 등을 꼼꼼히 파악해 나갔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진우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윤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강남의 고급 주거 지역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밤 진우는 그 빌라 근처에서 잠복 조사를 했습니다. 밤 10시쯤 강 회장의 차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빌라에서 한 여성이 나와 강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망원 렌즈로 그 여성을 관찰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여성은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도윤의 막내 동생인 민석과 눈에 띄게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 빌라에는 10대 후반 정도의 남자아이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아낸 바로는 그 아이가 바로 강도윤의 막내 동생 민석이었습니다. 진우는 며칠 더 조사한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어요. 민석은 강가의 본가가 아니라 이 빌라에서 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해 생활비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진우는 연지를 만나 보고했습니다. 예비 신랑 아버지의 행동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강 회장님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는 막내 아들과 한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막내 아들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어요. 연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익명의 메시지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조사로는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한 조사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하죠? 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당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연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의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연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도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의혹을 안고 살 수는 없었어요. 주말 저녁 연지는 도윤을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 오빠, 우리 결혼하기 전에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도윤은 평소와 다른 연지의 진중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뭔가 심각해 보이네. 결혼 발표 후에 익명으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빠 가족, 특히 막내 동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연지는 받았던 메시지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건강검진처럼 막내 동생과 오빠의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의욕을 말끔히 없애기 위해서.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연지야,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집안을 의심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서. 말도 안 돼.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거야? 도윤은 크게 흥분했지만 연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 만약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검사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 의욕을 품고 결혼할 수는 없어요. 긴 침묵 끝에 도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런 의심 절대 하지 마.
며칠 후 도윤은 막내 동생 민석을 데리고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았습니다. 민석은 18세로 도윤과는 18살 차이가 나는 막내였어요. 검사는 간단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 진우가 결과지를 가지고 연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연지는 도윤 가족 전체를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녁 강가의 본가 거실에는 강 회장 부인, 도윤, 그리고 연지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석도 함께 자리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탐정 진우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강도윤 씨와 민석 군의 친자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연지는 마음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익명의 메시지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우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민석 군은 강 회장님과도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얘졌고 강 회장 부인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민석이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Y 염색체 분석 결과 동일 북의 유전자 표지는 일치했습니다. 연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는 강 회장님이 아니라 강 회장님의 남자 형제 중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진우의 시선이 강 회장 부인을 향했습니다. 강 회장 부인이 맞습니다. 순간 거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인가요? 강 회장 부인은 바닥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힘들었어. 그날 밤 강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분노했고 도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민석은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고 강 회장 부인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연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들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윤은 이 모든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며칠 후 도윤이 연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연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도윤은 평소와 다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연지야. 도윤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 우리 결혼하지 말자. 연지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연지 앞으로 밀었습니다. 위자료야. 내 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오빠, 이건 받아.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모든 일들은 그냥 묻어줬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은 명예가 전부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늘 바깥일로 집을 비우고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엄마도 견디다 못해서. 연지는 강 회장 부인의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삼촌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한 번의 실수였는데 민석이가 태어나고. 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민석이가 자기 아이라고 믿고 키웠어.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연지는 봉투를 도윤에게 다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건 필요 없어요. 저도 이 상황을 원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리고 오빠 가족의 명예 같은 것들, 제 인생에는 필요 없어요. 연지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냥 진실한 관계를 원했던 것 뿐이에요. 만약 오빠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해주셨다면 아마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희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지와 도윤의 결혼은 파혼되었습니다. 몇 달 후 연지는 강가의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강 회장은 모든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윤에게 병원 경영권을 일찍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강가를 명문의사 집안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집안의 숨겨진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 연지를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연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 익명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혼했을 테고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비록 아프더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